예, 완연해졌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겨울 내 움츠렸던 우리들의 열정, 우리들의 꿈, 희망, 이 모든 것들이 봄과 함께 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엔트리 아카데미 2주차 짤막하게 강의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본 강의인 온열요법 강의, 최우선 강사님과 함께 온열요법 강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피치, 세 분의 사장님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 주 강의 안내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기억나시나요? 김희연 사장님의 셀톡스온 다이어트 강의였습니다. 봄이 되면 대부분 이제 겨울 동안 축적됐던 지방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들이 간절하죠. 근데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의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는 그리고 셀트린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그런 세포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냐면 1주차는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장 해독. 원래는 굶는 게 정상이지만 근육 손실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4번이나 드시게 되죠. 그래서 장해독과 4일간의 탄수화물 제한식, 저탄수화물식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모드로 전환하는 일주일을 보내고 되고요. 그 2주 차에는 주일에 24시간 단식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지방 연소의 가속도를 치죠. 이 흐름의 목적은 뭐냐면, 대사유연성이라는 게 우리 몸 자체가 원래 에, 포도당이 들어올 때는,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는 포도당을 연료로 쓰고, 그리고 굶을 때, 그죠? 자고 있을 때나 먹지 않을 때,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지방을 태워서 쓰는 그런 구조가 정상이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어, 아무 때나 먹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에, 그, 뭐죠? 그런 상황을 우리 몸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주 차에는 2회 24시간 단식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4주 차에는 하루 걸러서, 그러니까 주 3회 단식을 통해서 살찌지 않은 안정적인 체질.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는 포도당을 태우고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는 14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 시간 동안은 충분히 지방을 태워서 케톤체로 바꾸는 그런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이제 절대 원칙이 있죠. 그 식사는 어, 우리가 대부분의 그 문제가 당이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 그래서 저탄수화물식 내지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야채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복 적어도 14시간, 그리고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24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지방의 대사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목적이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우리 몸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냐면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그럴 때 역시 장수 유전자가 켜집니다. 공복에도 켜지고 운동을 고강도로 할 때도 켜지죠. 어, 그래서 그런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오늘이 곧 건강이다. 최원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음, 분산이 낳은 열정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세월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늙지 않는 요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하이리빙의 온열요법의 3대장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은 물론이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살아있는 지식을 나눠 주실 겁니다. 최우선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주신 박향자 사장님의 그 말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우, 어쩌면 좋아요. 갑자기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죠. 말문이 막혀서요. 살아있는 최강자, 온열요법의 최강자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온열이 곧 건강이다. 진행할까요? 네. 어, 온열이 곧 건강이라고 하면, 온열, 왜 우리는 온열을 하나라는 그 목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왜 그게 곧 건강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온열에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순한이라고 하는데 그걸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신진대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진대사. 그래서 그런 신진대사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저 잘 먹었던 것을 잘 부시는 역할을 해야겠죠. 잘 부셔야 흡수가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잘 돌리는 역할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 조절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어떤 자율신경, 그거를 실행하는 자율신경이 정말로 괜찮아야 이게 바로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효소와 호르몬 얘기 말고 자율신경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오늘이 건강이다라는 쪽으로 역할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애죠. 그래서 긴장해야 되고 뭔가 호랑이가 나를 쫓아오면 도망갈 때는 교감신경이 긴장해서 온몸을 긴장시켜 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잠을 잘 때라든지 편안해야 될 때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여서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항상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진대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갑상선 기능, 당뇨, 네, 뭐 파킨슨, 다발성 형아증 이런 것도 많지만 제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영양소의 불균형과 그다음에 중금속,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몸 구조의 이상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자율신경이 긴장과 이완을 잘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에 가장 기인을 하는가? 정말 순간순간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저한테 집중하느라고 다 굳어서 앉아 계시죠? 단단히 다리를 꼬고 앉아 있든 아니면 허리를 굽히고 앉아 있든 그렇게 자세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 뭐가 굳게 되냐면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근막이라는 게 굳게 됩니다. 그러면 근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우리 척추의 앞에 부분에 장기라는 게 붙어 있죠. 근데 장기라는 것이 지금 뭐 앞동으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본드로 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붙어 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 그게 어렵죠. 생각해 보기도. 그냥 그런갑다 했겠지. 나는 아니까. 라고 했는데 요즘 정말 뜨고 있는 많은 그 정형외과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그쪽에서도 근막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근막이 장기를 한번 싸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한 번 더 부착근막으로 있고 그다음에 체간근막 위장과 쓸개 그 또 사이를 나눠주는 어떤 근막으로 나눠져서 이것이 계속 한 3개 정도로 쌓여서 내 몸의 중추신경과 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장기들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거의 근막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근막은 내 몸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거기에 수분,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의 형태로 그 안에
구성막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신경계가 다 구성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근막은 긴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너무나도 오래 앉아 있거나 저녁에 같은 자세로 그냥 자고 있거나 이럴 때마다 계속 웃는다는 거예요. 특히 잠을 자고 나서 꿈을 굉장히 악몽을 꿨다. 그러면 더 근막이 굽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근막이 제한되면, 그러니까 근막이 유연하지 않고 이게 딱딱해지거나 예, 그렇게 되면 신체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말어 이렇게 할 때 벌써 못 움직이고 그게 딱딱해져서 막 아픈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목 근육, 그다음에 흉곽, 복부, 골반 부위의 자율신경이 물리적으로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부위래요. 왜냐면 거기에 더 많이 우리가 쓰이잖아요. 특히 목 같은 경우는 이 두뇌가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과부하를 받고 있는 거고, 이 흉곽은 밥 먹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이 이쪽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 그 화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근막 공부를 하면서, 아, 그 화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근막이 굳어서 그렇게 되는 거겠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있겠더라고요. 응.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뇌에서 뭐 생각의 주머니가 복잡해지면 장이 또 꼬이잖아요. 근데 장이 또 꼬이면 머리도 복잡해지듯이 그렇게 근막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우리는 더 많이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골반은 당연하겠죠. 너무 많이 앉아있고 운전하면서 또 앉아있고 계속 이러면서 상체 하중을 골반이 갖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자율신경이 그런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굳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막이 이상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어, 또 어떻게 되는가 하고 봤을 때, 근막은 아까 그런 자세의 불안도 있지만은, 과한 운동에 의해서도 그래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운동 그 사부님이 갑자기 이제 큰 사부님께서 어떤 동작 해봐. 그러면은 막 하늘을 나는 동작이에요. 정말 하늘 위에서 다리를 가위표를 찌르는 어떤 그런 운동을 시키는데 그러면 막 근육이 놀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바로 근막이 찢어지거나 근막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는 거. 저도 이제 또 엊그제 마라톤 준비한다고 제가 한 10km를 걸었고 뛰고 이렇게 했더니 뒷다리가 딱 근막이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근막 공부 안 했을 때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했는데 쉬어서 그 부분을 제가 근막을 살짝살짝 마사지를 하니까 또 걸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야, 공부의 힘은 점점 진도를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사용. 우리 마마르 때 요리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어깨가 굳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 마마르 때로 예전에 2년 전에 그 집들이 많이 해가지고 어깨 50개 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도 이제 과사용 때문에 아마 근막이 굳어서 그렇게 됐겠고 과도한 경직 그리고 여기에 산성화된 피도 항복하고요. 그다음에 혈액의 끈적이거림이 또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제일 놀랬던 것이 외상이나 수술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술을 많이 했더라고요. 치질 수술도 했었고요. 네, 치질 수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도 했냐면 제왕절개 수술 2번을 했고요. 담낭 수술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더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더 근막이 이상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화 거기에 수분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 안 먹고 노화가 더 많이 되면 훨씬 또 이 근막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온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정말로 제가 이제 뭐, 우리 군산에, 수산물 시장이 있고 이러는데, 거기 가보면 항상 추운 곳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정육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차가운 고기를 맨날 자기가 쓸죠. 그리고 그분들 보면 항상 뭔가 붓고 통증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저온 상태의 지속적인 노출 또한 근막이 이상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근막이 뻣뻣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벌써 말은 다 했죠. 손상된 힘줄 회복이 불리하고, 우리 일명 뭐가 오죠? 담이 오죠. 우리 파트너 사장님 갑자기 담이 와서 미팅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바로, 그냥,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너무 고정적인 자세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또 문제가 되냐면, 신경계와 감각 수용체가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정말 과도하게 생각 주머니가 복잡했다. 아니면 긴장을 많이 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팠던, 아니, 그 수술했던 부위라든지
아니면 수술했던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반대 방향이 아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가서 이제 막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근육 이완제 맞고 이렇게 됐는데 근육을 이완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문제가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성적인 통증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뭐 CT, MRI 다 찍어도 뼈에도 이상 없고 어디에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근막이 문제가 오는 거고요. 정말로 연골과 연골 아니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통증이 없는 스타일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근막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라파 강의를 들으면 라파 사장님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연골이 없는 암이었었어요. 그쵸? 근데 자기는 지금도 뛰기 뜬박질도 하고 다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 근방의 근막을 강화시켜 놨을 때 그것을 이제 레이저의 침과 뜸의 힘으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축구대표 김재현 선수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선수 또한 이렇게 연골이 없는 상태로 골키퍼 선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대박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왜 맨날 여기 이런 부분이 아파서 제가 이제 목 근육 마사지도 해보고 뭐를 하는데도 왜 나는 항상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을까? 팔이 왼쪽, 오른쪽이 아프고 이 뒷구리가 아프고 생각해보니 내가 수술을 했잖아요. 담낭 수술에 뭐해 이런 그쪽이 수술하면서 그 내가 받았던 데미지가 결국엔 그런 부분 쪽을 수축이 되니까 내가 조금만 신경이 예민해지고 뭔가 되면 잠을 고정적으로 자세를 고정적으로 있다 보면 그쪽이 문제가 오는 걸 이제서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많이 아프고 항상 그 부위가 문제가 되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부분들을 더 이제 체크해 가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나온 어떤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근막을 어떻게 이제 뭉쳐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가 뭉쳐 있고. 그럼 그걸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치료점을 공부를 해보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숫자 1번이라고 써 있던 부분 있죠. 이 1번이 요게 지금 화합경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 근육, 여기가 뇌동맥류라고 하는 부분이고 흉쇄 유돌 근으로 쌓여 있어서 위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 신경계가 이렇게 앞으로 해서 장까지 완전히 미주신경이 쌓여 있으니까 어떤 면역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내가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든지 하면 이 앞쪽 부분이 굳는 거예요. 그럼 이 앞쪽 부분이 굳어서 결국엔 어디가 아프다고 해요? 이 목 근육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 근육만 맨날 풀으면 뭐예요? 앞에가 항상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1번 부위를 이렇게 풀어봤더니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시모뉴 멀티도 앞으로 나올 제품을 1년 정도, 지금 한 3년 정도를 하루도 안 쉬놓고 이거를 하는데 막 15분을 못 견딜 정도로 여기가 답답해서 막 내려놨다 올려놨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 근막 마사지를 하고 나서 아니, 하면서 멀티돔을 하니까 그것을 참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배꼽 밑에까지 풀어주고 그리고 저녁에 좀 불편한 약간 뭐라도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꼽 주변으로 탁탁 이렇게 해요. 이 위에 있는 부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주면서 멀티돔을 쓰니까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라인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갈비뼈 이 골마다 이 근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골마다를 이런 식으로 손으로 풀어주게 되는데. 근데 나는 손이 아파서 못 풀겠어. 그러면 이렇게 공기의 저항을 가지고 이렇게 툭툭 쳐주셔도 괜찮아요. 쳐주시면서 근막을 좀 풀어주시고 뒤쪽은 이제 어떤 도구를 공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풀으라고 하거나 집에서 이제 필라테스 그 뭐지 폼물러 그런 거로 이제 풀어라고 하는데요. 근육과 근막이 필요한 영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육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근막에 필요한 거는 수분, 히알루론산의 원료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계의 원료인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6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죠. 이번에 새로 나온 마그본? 케이트 마구고 이런 제품들이 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매일 회복의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프니까 안 쓰는 게 아니고 아플 것 같으니까 먼저 써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하루 종일 근육 긴장이 됐던 거를 저녁에 풀고, 저녁에 자면서 긴장했던 거를 아침에 풀고 일어나서 오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온열요법으로 두 가지 제품을 쓰고, 그리고 폼롤러로 이 부분을 풀어주고, 그리고는 음파 방석으로 같이 합니다. 온열요법 할 때 아침에. 이 목 뒤에다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른팔이 아파서 맨날 제가 이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라파를 밤새 침과 뜸의 원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운동이 이제 근육 운동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을 하든 그렇게 진행을 매일같이 진행을 해보니까 좀 더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54년 살았는데 54년 인생 중에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죠? 저만이 아니라 하이리빙 만나서. 그래서 더 많이 건강해지고자 저도 노력을 해보고 있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날까지 정말로 열정적으로 내 에너지를 다 푸고가고 싶다라는 게 저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회복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를 고수라고 합니다. 무슨 고수? 건강을 지킴이 고수. 하수는 나는 아프면 얼른 물리치료 쫓아가는 사람, 병원 쫓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수는 손을 안 대고 치료하는 사람, 이게 상담을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호수는 뭐예요?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저도 여기 피부 질환이 다 났었으니까 멀티도 이제 그만할까? 정말 힘들어 막 이러면서도 아니야. 미리 예방을 하는 소 잃기 전에 예방관을 고치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지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고수가 되는 지금부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열이 곧 건강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체온을 높여라. 어떻게 그럼 체온을 높일 것인가? 히포크라테스는 열이 가장 좋다라고 하고 열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가 불치의 환자라고 표현을 했듯이 그 열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릴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당연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앞에서 말한 신진대사가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더 온열요법을 하면 좋겠냐. 하루 종일 그 온유림을 들고 멀티돔을 쓰고 막 그 사방에 옛날에 핫팩이 있어서 사방팔방에 붙이고 다녔던 기억나요? 저희 제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원자재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또 그 비장탄이나 뭐 토르말린을 쓰고 있는 불가마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뜨거우면 안 하게 되고 뭐하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낮에는 그래도 기온이 높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몸이 차가워지고 병들고 그다음에 얼굴에 피부가 늙냐면 여기에 나온 3시에서 6시입니다. 언제? 새벽. 3시에서 6시에 사람의 신체 온도는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치료를 잘 하고, 내 몸을, 온도를 유지를 하든, 최소 유지를 하든, 조금 더 올려주든 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밤에 가지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음, 그때 암세포도 그때 크고요. 얼굴 잔주름도 그때 들어요. 그리고 얼굴도 처지는 것도 그때 처져요. 그리고 암세포도 전이도 그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암세포가 발생을 하지만 내가 새벽 3시와 5시에 온열 관리를 잘하게 되면 암세포를 매일 사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암에 걸렸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암세포한테 졌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암세포를 암세포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NK세포나 T세포 얘네들을 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게 온열요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열요법을 병행하면 모르핀, 진통제, 아니 마약 진통제죠.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통증이 완화되고 항암제의 사용량이 5분의 1 정도로 효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것만 하라고 했어. 막 하면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이거를 같이 병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늦게 좀 낫겠죠. 아니면 다시 재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고, 우리, 어, 하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우, 아니야. 난 진짜 막 열이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냉기 종류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발이 냉한 사람들은, 그래, 맞아. 나 손이 차. 그래, 맞아. 나 발이 차. 그러니까, 나 냉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대부분. 배가 차한 사람도 되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생겼어요. 제 얼굴 같네요. 아까 너무, 너무 삐삐 말랐다고 우리 사회자님이 그랬는데 저 이렇게 안 말랐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스타일도 아닙니다. 하반신이 냉한 사람.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도 열이 좀 있고요. 손도 발에도 열이 많아요. 근데 이 속이 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겉으로 많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죠. 특히 이렇게 땀을 막 죽죽 흘리면서 어떤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차갑다고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을 냉동실에 넣어놨다 꺼내고 그 다음에 냉장실에 넣어놨다 꺼낸 물을 두 개를 컵을 가지고 놔두면 어디에서 아니 물이 막 냉내가 많이 흐를까요? 냉동실치가 많이 하겠죠. 왜 그럴까요? 안에 있는 온도와 겉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린 건 속이 엄청 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속을 냉기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반이 탄 사람들은 알아서 막 자기가 따뜻하게 하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더 이런 현실들을 얘기해주면서 우리가 온열요법을 해야 된다. 암세포한테 나는 매일같이 이 상태가 되면 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체온 1도가 올라가면 체온 1도 솔직히 1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0.5도, 0.3도 0.1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6.5도가 아니라 36.4도, 36.1도 이 차이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앞에서 어, 신진대사가 잘 되려면 효소가 활성화돼서 얘가 잘게 해줘야 이게 어떻게 돼요? 흡수가 잘 되잖아요. 효소의 활성화 작용은 37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 제품들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장 대한님께서는 궁예 구들빵, 초과를 만들어서 자주 사용을 하였었고요. 광해군 같은 경우도 황토방에서 종기를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온열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었는데요. 점점 현재는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따뜻한 곳에만 들어가야 되는 것 말고도 뭐가 더 있냐면 건강식단 챙기기, 스트레스가 없는 식단, 소금을 그래도 자주 들어서 미네랄 부족. 최근에 제 아는 지인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뇌출혈보다 더 무서운 게 소금 부족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막 고혈압 때문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며느리가 굉장히 어, 안 짜게 식단을 조성을 해줬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미네랄 부족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좋은 물 마시기. 과식하면 도로 속이 냉해집니다. 과식. 빠른 속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효소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배가 차게 막 만들어버리는 과식 속도. 네, 체질에 맞는 음식 가려 먹고 운동으로 좀 땀을 배출해줘서 내 안에 있는 림프 순환을 많이 돕고 그리고 호흡으로 나오는 독소도 많이 빼주면 좋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운동을 하면서 땀도 나지만 호흡으로 인해서 수분 배출량이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사들이 되게 막 물을 많이 찾는 이유가 말을 많이 하면 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수분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 수분을 많이 배출함으로 인해서 물을 더 많이 잘 잡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냉기를 좀 빼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깔고 자는, 이제 이런 식생활과 생활 습관에다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래도 따뜻한 도구들. 왜냐하면 온돌방에서 최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한중서 같은 데서 우리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옛날엔 찜질방 정말 주말만 되면 맨날 애들 데리고 놀 데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놀았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많은 사람이 활용하지 않죠. 그리고 돈 벌면 나는 황터방을 칠 거야. 막 이런 꿈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그것 또한 녹록치 않잖아요. 세컨 하우스 있는 사람들은 막 거기다 황터방을 짓고 있지만 그래서 요런 제품들 맥반석, 비장탄, 프로말린, 제로말, 자수정 이런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파트 집 안에 들어와서 내 안방에서 한증소나 이런 이 황토방 같은 황토집 같은 역할을 대신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딱 거치면서 저희가 아주 속도 빠른 제품이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넘어선 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피부만 따뜻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뼈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이 제품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돔하고 그래핀 시모뉴가 지금 같은 소재의 그래핀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위해서 멀티돔 시모뉴로 다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모뉴 한번 살펴볼까요? 시모뉴는 그 따뜻하게 빠른 속도로 그래핀으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또 하나 더 추가돼 있냐면 우리 접지한다고 하죠. 그뭐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피레침으로 집에 있는 그런 그 천둥 번개를 방어하는 그런 막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기 연결 콘서트에 자동으로 접지를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전자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빼기 위해서 요즘에 암 환자들이 다 그 추운 겨울에도 막 맨발 걷기 하고 있잖아요. 땅바닥에 있는 그 원소와 내 원소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독소가 서로 배출되고 좋은 원소가 나한테 들어오게 하는 그거를 접지, 어싱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얘는 누워있기만 해도 하게 만든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물리치료 역할, 뜨끈뜨끈한 찜질바 역할을 하는데 번거로운 찜질방을 갈 거냐, 아니면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저 장안공원에 가서 그 맨발 걷기를 할 거냐, 이런 거 물리치료 받으러 갈 거냐 할 것 없이 자면서 이걸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그래핀 소재가 열전도는 다이아몬드 2배고, 강도는 강철의 200배고, 이렇게 강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불의 100배 이상 열을 빨리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시모뉴 EX와 GX가 같이 공존해 있는데요. 거기 중에 그래도 빠른 속도로는 그래핀 시모뉴가 더 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핀은 그것만이 아니라 향균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래핀 천에다가 어떤 균을 파종을 하고 일반 천에다 파종을 한 이 결과인데요. 이렇게 그래핀 천에다 했을 때 모든 균들이 다 죽는 어떤 향균 작용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어디 무좀의 원인균인 백성균 같은 경우 일반 천에다 했을 때 이렇게 7.7만 대박이죠. 그런데 그래핀의 천은 20마리인가 봐. 20마리 이하. 그래서 그런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피부 질환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물리치료 기능은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달과 지구와 태양이 서로 자기장에 의해서 서로 아주 일정한 속도로 같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과 밤이 있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자기장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이 자율신경계나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따라라라 이렇게 맞는 그런 우리 지구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그게 틀어진 것을 이 자기장의 원리인 초장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치료 이름이 뭐냐면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기에 초장파를 누르게 되면 그 자기장의 용법으로 우리의 몸을 정렬을 시켜서 어떤 병을 낫게 하냐.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치매, 이명, 만성두통, 급성두통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거죠. 정신적 치료, 자율신경계의 항상성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은 뼈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뼈 안으로 영양소도 잘 들어가게 도와주는 거고, 아까 근막이 많이 뭉쳐져 있는 건 신경계가 같이 붙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얘가 풀어주겠잖아요. 그리고 순환, 빠른 속도로 뼈까지 따뜻해지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펴지잖아요. 왜 따뜻해지면 순환이 잘 될까요? 한여름에는 따뜻하니까 뭐가 많아요? 균들도 많고 벌레도 많이 끼잖아요. 한겨울에는 추우면 다 죽잖아요. 그런 그냥 원리에 의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은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근육 긴장 완화도 되고 염증 같은 게 이제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시모뉴가 가지고 있는 더 장점은 생활 방수가 되어서 요즘에 막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게 되는데 그 걔네들이 이 소중한 곳에 잘 올라와요. 따뜻하니까. 근데 혹시나 배설물을 싸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 여기는 생활 방수여서 물티슈나 이런 거를 다 닦을 수 있고 통기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샤프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돔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바닥에 깐 얘기를 했는데요. 돔. 그거는 돔 사우나를 내 방에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돔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집중 온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몬이는 그냥 쫙 펼쳐져 있지만 돔은 이렇게 돔 형태로 돼 있는 건 사방팔방에서 꽂아주는 거죠. 내가 위장이 안 좋다. 그럼 위장 부위에 꽂아주고 어, 그 다음에 다리 쪽이 안 좋다. 그럼 다리 쪽으로 꽂아주는. 얼굴이 예뻐지고 싶다. 그럼 얼굴 쪽으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땀을 쫙 빼게 되면 밑에서 시모뉴가 앞에서는 멀티돔이 그래서 안팎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는데 요거를 저는 또 접어서 아침이면 화장대에 앉아서 자운 조격을 함께 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뭐랄까 멀티미디어처럼 잘 활용할 수 있게 나왔죠.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타사계 이게 있어요. 돔 사우나라고. 근데 걔는 접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애정이 식어가지고 안 쓰면 그게 막 애물단지 같아서 어디다 버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저희는 딱딱 접어지죠. 이렇게 보관할 때는 접어서 한쪽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쓰고 싶으면 딱딱 펼쳐서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멀티돔의 온열요법은 볼수 기능 활성화하고 압박받는 신경을 풀어준다. 호르몬의 기능을 원활한다.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제가 앞에서 근막 얘기를 했었죠. 근막을 빠른 속도로 풀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마사지를 해주지만 손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이 근막이 이 온열요법에 의해서 얘가 말랑해지면 그때 풀면 엄청 조금만 만져도 잘 풀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곳을 만져도 잘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악 하면서 풀었던 그게 온열요법과 함께 풀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장기들이 자기가 할 일을 잘하게 되고 데미지를 입지 않으니까 이런 네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음파방석을 이 온열요법에다가 집어넣어봤는데요. 음파방석은 방석이기 때문에 원래 앉아서만 쓰겠죠. 근데 방석을 앉아서 쓰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누워서, 기대서, 운전하면서. 자, 운전하면서도 이해가 가죠. 근데 누워서는 어떻게 썼냐면 방석에 그 이제 회음부나 생식기나 그다음에 저기 항문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거기가 광 테라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 부분을 특히 이 부분을 지금 제 커서가 가고 있는 이 부분을 경추 1번 자리다 딱 놓고 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가 좀 따끈하기도 하고 어, 꼭 저기를 대고 있는 것처럼 폼롤러를 대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이 처음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 부분에다 그걸 대고 진행을 했더니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을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부분. 자극도 주고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따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의 목표는 6개월 안에 안경을 벗는 겁니다. 예, 음파방석 사장님께서 저희 이제 군산에 오셔가지고 고정된 시간에 항상 고정된 시간에 이거를 음, 같은 양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돼서 자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익히는 거죠. 이날 했다 안 했다, 저날 했다 안 했다, 10시에 했다가 9시에 했다. 이게 아니라 항상 고정된 시간에 해주면 이 시간에 나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경추 1, 2번이
이 특히나 뇌하수체도 관련돼 있지만 눈에 관련된 시력에 관련된 어떤 활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다 그렇게 자극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 그 시간에 저는 책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멀티돔과 심호흡을 하고 땀을 쭉 빼면서 책을 보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책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 다른 시간에 안 보고 이걸 하니 이걸 도대체 몇 성배조야 일석이조가 아니고 야, 정말 난 대박이다. 막 스스로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광선 테라피의 원리 및 특징을 좀 얘기를 해주면 이게 이제 660 나노미터의 적색 파장대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레이저 파장이긴 하지만 열도 나고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멀티돔이나 이 음파 방석의 광선 테라피 660 나노미터는 꼭 맨살에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옷을 입고도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다라는 게 특히 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뇌파 치료기를 이 방석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더 뇌 쪽에다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면 전신이 하고 있지만은 또 뇌에다 직접 했을 때도 그런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치매 치매에 대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건강식품 먹는 거 외에는 그거 말고 이제 운동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막 이러면 그때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방에다 막 적어놓고 책에다 적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뇌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터져 나가죠. 그 세로토닌 호르몬도 나가게 하지만은 그 감마파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터져 나가게 이 방석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파가 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뇌 활성화 개선에 가장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 방석에 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젊은 토로기 치매 환자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자각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삐딱 말랐다 보니까 골밀도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하니라고 꾸준히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척추 환자들에게 아까 근막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사지는 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모든 부위가 다 뭉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근막을 저는 이 음파방석이 가장 잘 풀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뭉쳐져 있는 근막들을 계속 풀어내면서 근막이 많이 뭉쳐 있는 사람은 오래 걸리겠지만 근막이 그래도 조금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룹 카톡방에 올라오는 사례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뭐 하루만 썼어도 위장 근육이 풀려서 소화기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저기 앞으로 이제 사례에서 더 나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뇌 쪽으로 근막이 뭉쳐 있었나 봐요. 멀티돔 아니 이거 쓰고 정신없이 잤습니다. 저도 자고 집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녁에 그냥 꼬박꼬박 막 이렇게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라파 401을 침과 뜸의 원리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온열요법에다 집어 넣어봤는데 이 냄새 안 나는 뜸과 안 아픈 찜, 레이저빛이 나올 때는 뜸의 역할, 그 다음에 레이저빛이 꺼지고 그때는 안 아픈 거꾸로 얘기했죠. 냄새 안 나는 뜸은 레이저빛이 꺼졌을 때, 그 다음에 레이저빛이 나오는 것은 비파장으로 쫙 비파장으로 내 몸을 두드려서 어떻게 해요? 염증을 말리는 기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지금 아마존에 이게 나갔을 때 이 버스에 이렇게 써있던 광고 문구입니다. 이게 냄새 나는 뜸, 안 아픈 침으로 당신의 염증을 치료하세요라고 하는 이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저도 지금 한 3, 4년 쓰고 있는데 이제 업체 사장님이 오셔서 이분의 사례를 한번 보여주셨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깨가 굽어서 항상 스폰서님한테 어깨 좀 피라고 한 10여 년을 지적을 받았었고 항상 강의를 들으면 졸아가지고 뒤에서 볼펜으로 이렇게 콕콕 찌르셔가지고 제 옆구리가 더 아팠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찔리셨으면, 제가 얼마나 졸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이게, 경추가 이렇게, 경추 디스크도 있었고, 이 혈류가 머리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집중해서 뭘 듣고 있으면 이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졸을 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분도 이렇게 어깨가 굽어서 하늘을 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이 멀티돔을 쓰면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했던 하루의 루틴대로 어, 저희 제품을 다 쓰진 않았겠죠. 온열로 근육을 이완해주고 근막을 풀어준 다음에 포뮬러로 얘를 자세를 잡아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6개월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어깨가 펴진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희 엄마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척추 협착 전방위증을 갖고 계신 지금 88세 된 어르신이고 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너무나도 인삼밭 알바를 많이 가가지고 막 이 골반이 아프다고 병원을 갔더니 척추협착 전방위증 때문에 골반에 반사통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죽고 싶지 않으면 아니 저기 뭐지 누워서 살고 싶지 않으시면 농사일을 그만두세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남의 일을 안 가고 저희 일만 하시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도 38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뼈합니다. 음, 그래서 이 어르신의 사례를 보고 우리 엄마에게 희망을 한번 걸어서 제가 김장할 때 갖다 드렸더니 매일같이 이곳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해 여행을 허리 딱 펴고 다녀왔다는 겁니다. 2번이나 저희 남동생이 상해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2년, 3년 전에 저희 엄마도 같이 하이링 해외여행을 같이 갔었었죠. 이렇게. 그리고 제 피부 사례는 제가 이렇게 극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뭔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피부를 한 10년 정도 긁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뭔가 건강식품을 막 굉장히 메가도스로 먹었을 땐 좋아졌다가 도로 그랬다. 그래서 무릎이랑 팔꿈치랑 이런 데가 계속 돌아가면서 가려웠던 제 몸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온열요법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순환을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한 근막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샤워를 하면서 제가 근막을 풉니다. 그래서 다리 쪽도 많이 풀고 쪽도 이렇게 손을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확실하게 하루 종일 또 받았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니까 다리가 가렵지 않고 하루 종일 잘 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거든요. 건강은 한번 건강해졌다고 약간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도로 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내가 살듯이 건강도 항상 내 생활 루틴이 그대로 됐을 때 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지. 어느 날 느슨해져서 안 하면 원상복귀가 돼요. 이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최근 사례 중에 생선 가게 하는 사장님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 제품이 들어갔는데 어떤 자기 조카가 허리 수술을 5번이나 했다고 이래가지고 소개돼서 이 옹골요법을 그대로 이제 북측령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줬죠. 그랬더니 정말로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어, 한의원을 끊고 그다음에 저기 한방병원도 아침이 이제 일정이 그거예요. 양방 갔다가 한의원 갔다가 헬스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남편이 또 최근에 돌아가셔서 더 많이 이제 힘들어서 우울증 약까지 먹고 밤에 늦게 수면제를 또 먹고 주무시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렇게 2달, 1달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병원을 2개는 끊고 저기만 하게 된 거죠. 뭐지, 운동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한번 김장한다고 마늘을 좀 깠대요. 그랬더니 도로어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먹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셀톡손을 하게 됐는데 저번에 셀톡손 2등 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그 셀톡손까지 해가지고 세포에도 염증의 근원적인 것까지 다 제거를 하니까 지금은 정말 그냥 일상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을 해졌는데 건강해졌잖아요. 저는 정말로 취약하게 항상 어깨 좀 피고 다녀라. 얼굴이 피죽을 뭐 먹고는 다니냐. 그다음에 뭘 먹지도 못하고 고기류는 거의 먹지 못했던 그런 삶에서 하이리빙 와서도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 아파서 토하고 이경련으로 병원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이리빙 안 만났으면 너는 죽었어. 그 소리를 엄청 듣고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저도 구매를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잠을 너무 못 잤었어요. 항상 막 화딱지가 나서 잠을 들지도 못했고 수도 없이 깼었고 이런 삶을 살면서 제일 이제 저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그게 바로 취몬이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하지만 이거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분에게 권했던 거, 금방 사례 나온 분에게 권했던 게 시모뉴하고, 그 다음에 멀티돈만 권했는데, 그게 회원가가 314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1년으로 나눠 10년을 쓴다고 하면, 저는 지금 그걸 15년, 제가 17년 차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년 이렇게 썼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냥 10년만 썼다고 했을 때, 1년에 31만 원이고, 한 달에서 2만 6천 원, 하루에 8천 원 꼴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식 커피 한 잔을 사 먹었다고 해봐요. 오늘 하루에 5천 원. 한 달에 15만 원. 10년이면 180만 아니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내 몸에다 투자하는 어떤 먹거리라든지 건강식품은 굉장히 처음에 살 때 저렴해 보이지만 이 10년으로 계산할 땐 되게 비싸죠. 그래서 이 내구재들은 나에게 정말 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사서 쓰고 내가 캐시백 받는 걸로 끝나는 일이라고 하면 저도 좀, 예, 그냥 그걸로 멈췄을 것 같아요. 나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저희 엄마에게 소문을 내고, 저희 언니에게도 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 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소문을 내가지고 우리 엄마를 또 그렇게 건강하게 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런 제품들이 이 쇼핑몰에서는 당신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광고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좋으면 경험을 광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만 해도 돈이 될 수 있도록 멀티돔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모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라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써서 한 그 경험을 광고하시는 겁니다.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일이 아닌 경험을 광고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돈도 벌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살 거냐, 그래 놓고 나중에 아프면 하지 뭐, 이게 이렇게 살 거냐. 저도 그런 선택에 있다가 맨날 외부탄만 했죠. 나는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약하게 놔가지고 맨날 아프게 하는 거야. 나는 아파 죽고 있는데 왜 우리 남편은 나를 몰라주는 거야. 아우, 병원 가도 왜 나는 토하고 나서 병원 가면 왜 원인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러고 그냥 보험에다만 의지하고 살았던 저를 성공 루틴, 내 건강의 성공 루틴으로 나를 하이리빙 우리그룹이라는 곳에서 이끌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의를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앞에서 말한 건강 루틴을 정말 사는 동안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해볼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드릴 것이고요. 또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 우수해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가자라고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체온 관리에 관한 제대로 된 루틴, 건강도 루틴이라고 그랬죠. 사놓고 모셔놓는다고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매일매일 꾸준히, 아까 같은 시간이라고 그랬죠. 같은 시간 반복을 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강의였습니다.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우리에게 귀한 체험담을 들려주실 세 분을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송현순 사장님, 유성희 사장님, 김양실 사장님을 차례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순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산을 중심으로 HL 쇼핑몰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천천천팀의 홍현순입니다. 저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분은 프론티어 자이언트 최호선 사장님이시고요. 업라인 사장님은 자이언트 최나겸 사장님이십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작년 12월 17일에 넘어져서 발가락이 4개나 골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가니까 처음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막 둘째, 셋째가 좀 자세하게 부서졌다고 해서 순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수술을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분이 조금 접합을 조금 하시는 분이긴 하세요. 그래서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접합을 좀 해보고 괜찮으면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고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후에 뼈만 붙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최호선 사장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우먼 골드를 많이 먹어보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2포씩 6포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었고요. 그때 즈음에 이제 음파방석이 이제 나와가지고 음파방석을 구입해서 열심히 사용을 했고 또 스폰서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봄뷰티도 먹고요. 제가 평상시에 단백질하고 생식을 이제 열심히 그걸로 좀 건강을 해야지 회복이 빠를 것 같아서 그것도 보충을 하고 또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이제 라파로 조사를 하고 이제 뼈가 부서지니까 굉장히 많이 부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뼈가 붙어가면서 제가 온열요법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차도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사실 60대 중반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정도면 한 6개월 지나야 좀 뼈가 붙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2달 반 정도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정말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둘째, 셋째만 거의 한 10% 정도 남고 거의 지금 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역시 제가 하이리빙 제품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 제품의 우수성과 탁월함을 직접 체험하면서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절된 부분을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그 하이리빙의 제품을 소개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이 경험과 감동의 스토리를 자산으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이리빙 몰에서 그 시스템과 교육의 힘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라서 가능한 기적. 우리 함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사장님. 네, 군산을 중심으로 HL 쇼핑몰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해가고 있는 천천팀의 유성희입니다. 이 소중한, 저는 이 사례에서 저의 몸 상태가 손발이 굉장히 차가웠고요. 4년 전에는 허리 통증으로 한 10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는 허리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걷지를 못한 상태 가지고 119에 실려가는 그 상태에서 10일을 병원에서 입원을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근막 운동 이거를 제일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와중에도 저는 온유림을 예전에 실모니가 나오기 전에 온유림 제품을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계속 누적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밤에 잘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밤에 누울 때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야만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허리는 아파서 뒤척여야 이겨야 하겠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다리에 쥐가 많이 나요. 그래서 왼쪽 다리는 거의 힘을 실으면은 절대 안 되는 규칙이 있어요. 잠잘 때. 그래서 오른쪽에 힘을 싣고 왼쪽은 그냥 반듯하게 펴야 되고 그 발 밑에다가 무릎이나 이런 밑에다가 뭔가를 올려놔도 한 5분, 10분 있으면 쥐가 쫙 나는 그걸로 인해서 밤에 실컷 딱 자다가 쥐가 오는 한번 기지개 한번 잘못 펴서 쥐가 나면은 온갖 운동요법, 운동선수들이 하는 모든 요법은 다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수면 양말을 신고 자기도 했지만은 그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서 20분을 저는 조금 강하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장맛바람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20분을 걷고 이게 혈액 순환이 조금 어느 정도 돼야 뒤가 풀리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최우선 사장님께서 그 심원유를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라고 해가지고 제가 심원유를 하면서 멀티돔까지 같이 한번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쥐나는 것 때문에 좀 그랬는데 네, 사람들 다 있네. 심원유를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열 전도가 빨랐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발의 특징상 그게 잘 되지는 않았는데 멀티돔을 씀으로 해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온열 치료가 딱 돼버리니까요. 쥐가 났던 것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그 워밍업을 할 때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밤에 그래서 그 우리 수면 모드로 해가지고 거의 저는 수면 모드로 해서 한 몇 달은 그렇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이 조금 개선은 됐지만은 한 번 좀 심하게 한 번 왔던 것이 언제였냐면 차를 운전을 하러 하고 전주 강의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중간에 차를 멈춘 상태에서 기도조도 못하고 그냥 멈춘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 고속도로에서 걷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딱 있었을 때였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웨이브업 있잖아요. 웨이브업으로 응급처치를 하게끔 최우선 사장님께서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거기서 끙끙 앓다가 집에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쥐가 딱 남과 동시에 웨이브업을 거의 도배를 해요. 그 쥐 난 위치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발목, 무릎 뒤쪽까지 싹 웨이브업으로 도배를 하고 조금 일어섰다가 딱 있으면요, 이 열기가 한 번에 쫙 오면서 순간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20분씩, 30분씩 밖에서 진짜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뛰고 놀다가 이렇게 들어왔던 제가 이제 웨이브업을 하고 지금은 멀티돔으로 그냥 수면 모드로 하고 자기 때문에 지금은 멀티돔을 안 해도 다리에 쥐가 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시모님만 피고 자도 다리에 쥐 나는 게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시모니에 대한 그리고 멀티돔에 대한 이 하이리민 제품에서가 제 몸에서가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언니도 좀 같은 증상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언니도 효과를 많이 봤다고 좋다고 지금도 언니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많이 경험담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가능한 기적 우리 함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양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는 김양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몇 가지 체험담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저의 쌀에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멀티돔과 또 취모니 그리트 사용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강의해 주신 우리 사장님께서 저의 50견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50견은 50살이 되면 오는 게 50견이라는 걸 제가 좀 체험했습니다. 제가 50살이 되던 해에 제가 50견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는데요. 이 팔이 안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당연하죠. 올리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하고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굉장히 그 통증 때문에 너무나 이제 일상이 힘들 정도의 시간들을 좀 보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잠을 굉장히 잘 자거든요. 머리만 되면 이렇게 잠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잠을 잘 때 이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시달렸던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때 이제 온열 제품들, 이제 멀티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이 멀티돔을 사용하게 되었고, 시모뉴 매트, 그래핀 제품을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를 조사하기 위해서 베개를 일부러 빼고 이 어깨를 굉장히 바닥에 밀착해서 댔고 또 멀티돔을 얼굴 가까이 어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얼굴 가까이 이렇게 해서 매일 80도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치료했을 때가 한 봄 정도 계절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까지도 막 이렇게 그 80도로 땀을 이렇게 정말 범벅을 하고 그렇게 자도 저는 잠을 잘 자서 그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해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정말 팔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의 통증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온열 제품들을
얘기를 쓰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5월에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가게 되어서 여행을 갔는데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숙소에 있었어요. 근데 여행 내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온열 제품을 쓸 때는 통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일상이 가능해졌는데 아침에 그런 어떤 온열 제품 없이 잠을 자니까 아침에 어깨, 목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여행 내내 아침이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여행 내내 마사지만 바꿨어요, 마사지만. 네. 근데 그 마사지는 받을 때만 살짝 시원하지, 이 통증이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또 힘겹게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이제 온열 제품에서 제가 시모님하고 멀티돔으로 잠을 잤는데,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거기서 자는 순간 통증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모뉴 또 멀티돔이 정말 통증에 효과가 너무나 좋다는 것을 그때 정말 깊이 이렇게 좀 체험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심한 오십견을 스트레칭과 온열 제품을 같이 병행하면서 병원 가지 않고 완벽하게 치료해서 다시 유연한 이렇게 몸을 지금 만들었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있던 이런 그런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온열 제품을 또 전달했고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도 그랬지만 손발 냉증, 정말 손발이 차가워서 힘들었던 분들이 체온이 올라간 것 같다, 손발이 따뜻하다 이런 사례와 또 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이 이제 숙면을 하게 됐다. 또 뭐 전립선이 안 좋아서 시간마다 화장실 가셨던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 또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면역이 좋아지면서 그런 두드러기 증상들이 없어지고 뭐 변비가 개선됐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제가 음파 방송 굉장히 요즘 핫하잖아요. 제가 이거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저희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한 70대 여성분이세요. 이분이 뭐 고용병 약을 굉장히 수십 년 드시고 계시면서 대사 질환이 굉장히 심각했던 분인데 저희 해독프랩을 하고 나서 굉장히 몸이 좋아졌고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음파방석 신제품을 소개해서 사용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제가 이제 체험을 1시간 정도 시켜드렸는데 거기 앉았다가 일어나시더니 굉장히 머리가 맑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구입해서 쓰게 되셨는데 중간중간 전화로 어떠신지 점검을 드렸더니 한 일주일 쓰고 나서 얼굴이 굉장히 퉁퉁 붓고 눈이 붓고 이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시고 너 무슨 일 있냐, 왜 울었냐, 막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명현 현상을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양한 의료기 제품들을 쓰면서 명현 현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명현 반응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게 10년 넘게 이 눈건조증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서 눈물샘을 뚫어주고 또 계속 수시로 약을 넣어주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셨었는데 그 명현 반응이 없어지고 나서 그 눈 건조증이 정말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3달 가까이 쓰고 계신데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을 됐다. 그래서 본인은 이 눈 고친 것만으로도 이 방석값이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전에 따님이 내려왔는데 그 따님에게 이 방석을 사주셨다고 저보고 좀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따님한테도 음파 방석을 전달을 했는데 또 하나의 사례를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또 이거를 또 자기의 사례를 또 얘기해 주시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비염 때문에 코를 굉장히 날마다 이렇게 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증상이 점점점 없어지더니 지금 어느새 코를 푸는 행위를 아침마다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염에도 굉장히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사례를 또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음파방석은 앞바다리를 수십 년 안 듣던 분들이 앞바다리가 된 어머니들이 있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잠을 굉장히 못 주무셔가지고 힘드셨던 80세 넘은 어르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중간에 잠을 한 번도 안 깨고 10시간을 잤다고 전화를 주신 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많죠. 그리고 잠자는 거는 기본이고 몸 전신 운동기라는 생각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좋아진 사례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온열 제품, 또 신제품인 음파 방송을 통해서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첨담을 나눠주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 예고를